안녕하세요, 남 변호사입니다. 저는 직업이 변호사라서 사실은 어지간한 일에는 잘 놀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냐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폭행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후로도 이것만큼 폭행을 엽기적이고 심하게 한 사건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보면 이제 여자친구일 때는 이제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밥 먹고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쁘다 싶으면 그냥 길에서 그냥 막 때렸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연애할 때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데 왜 그럼 계속 만난 거냐? 그럼 이제 그분이 그래요. 술 깨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또 무릎 꿇고 찾아와가지고 막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매달렸다라고는 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또 안 됐고 해서 이제 계속 만났다고 하는데 여차저차 했고 이제 이분이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제 뒤풀이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뒤풀이 하는 과정 중에서 남자 이제 지인들이죠.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남자 친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웃었나 봐요. 근데 그게 본인을 비웃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막 주먹으로 막 폭행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인들이 아무리 말려도 그 지인들까지도 폭행을 하면서 제어가 안 될 정도였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사건도 이제 경찰까지 이제 출동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도 멈추지 못한 게 이제 결혼식까지 올리고 당장 내일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이분이 또 그 다음날 또 이제 미안하다고 하니까 또 한번 봐주고 또 이제 신혼여행을 가신 거예요. 근데 해외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해외 신혼여행 가서도 또 폭행이 있었어요. 이제 쇼핑을 하고 나오는데 뭐 마음에 좀 안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아내분이 좀 말대꾸 하니까 그 말대꾸 한다라고 또 길거리에서 또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해외 경찰한테까지 이제 체포돼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의 보석금을 내고 또 풀려난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도 이제 고민은 많았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랑 계속 살 건가 말 건가. 근데 어쨌든 뭐 결혼까지 했고 또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그걸 변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또 봐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제 뭐 아기 낳고 이제 잘 살면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또 용서를 해주고 살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크고 작은 폭행은 또 있었죠. 근데 하루는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아내분이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가 자지 않으니까 밤에 계속 안고 이렇게 돌아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밑에 이제 남자가 있으니까 발로 좀 이렇게 밟았나 봐요. 그랬더니 일어나가지고 자기 이제 자는데 밟았다고 또 그렇게 폭행을 했더래요. 그래갖고 그때도 또 이제 경찰 출동해가지고 또 맞고 뭐 이런 일이 또 많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이분이 특이한 게 남자네 집이 얘기하면 알만한 되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업가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남자는 뭐 변변하게 뭐 하는 일은 없고 그 집에서 그냥 출퇴근하면서 월급 받는 그런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출근해서 얼굴 도장만 찍고 집에 오고 시간은 남고 하니까 매일 게임만 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술 좀 그만 먹고 게임도 그만하고 이제 아기 낳았으니까 좀 아기도 좀 같이 케어하고 그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제 자기 무시했다라고 또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좀 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칼을 꺼내 들더니 이제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도 있고 위험하니까 미안하다고 비니까는 그 아내 머리를 잡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이제 머리카락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머리카락을 또 집어가지고 입에 막 넣기도 하고 되게 엽기적인 폭행을 계속 자행을 하는 거였고,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 애들 데리고 방으로 숨으니까 이제 방까지 쫓아와서 이제 칼로 방문을 막 부시고 막 죽이려면 죽인다 뭐하네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아내분이 이제 경찰에 또 신고하니까 경찰이 출동했고, 요번에는 사안이 너무 심하잖아요. 칼 가지고 이제 생명을 위협한 거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이제 더 이상은 아이들도 위험하고 본인도 위험하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폭행의 정도도 심하고 그 행위도 굉장히 엽기적이고 해서 이제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 좀 더 안타까웠던 거는 그 남자가 사실은 집안은 부유하긴 하지만 본인의 재산으로 된 거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월급 받아서 생활은 하고 뭐 출근은 하지만 뭐 일은 딱히 안 하고 부하 직원들 데려다가 게임하고 술 먹고 뭐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진 재산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혼을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뭐 위자료도 청구했지만 사실은 아이들과 나와서 생활할 만큼의 어떤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다행스럽게, 뭐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 남자가 이제 법정 구속되고 전력도 있고 하니까 실제 이제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의 합의가 절실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남자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상당히 큰 위자료와 이제 양육비를 받고 이제 마무리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폭행하면 떠오르는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고, 폭행의 정도, 기간, 그리고 아내한테 한 행위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이 사건 전후로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폭행을 저지른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폭행에 있어서는 최악의 빌런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런 중에서 두 번째 이제 상간과 관련된 이제 빌런인데요. 이제 상간녀였어요. 근데 보통 상간녀들 중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아내와 남편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 상간녀는 그 남편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지금 당장 아내랑 헤어지지 않으면 너 잘못된다, 너 죽는다, 너가 하는 일 뭐 크게 잘못된다, 아이들 잘못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어떻게 그런 말을 믿어 하는데, 굉장히 친밀한 사이에서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렇게 되나? 쇠뇌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였었는데 이 남편이 전혀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간녀는 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남편을 조종하려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러니까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이 뭐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바로 맞은편 앞동에 한두 층 높은 데로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예를 들면 10층에 산다 그러면 11층으로 이사를 와서 그 집에서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집에서 직접 보면서 이제 관찰을 하고 이제 감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혹여라도 아내랑 같이 뭐 TV라도 시청하려 치면 바로 남편한테 전화해서 당장 나와서 전화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을 감시하면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헤어져라, 뭐 해라, 이렇게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죠, 이 생활을.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남편이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아내분이 발견해서 이제 목숨은 건지셨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남편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털어놓고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내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이제 설명을 했고, 아내도 이제 그걸 듣고선 이제 뭐 잘못은 했지만 일단 사람부터 구하고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상간녀를 찾아가서 더 이상 남편한테 연락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접근하지 말라고 이제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상간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간녀라고 그러면 당연히 뭐 미안하다라고 하고 연락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상간녀는 오히려 뭐 적반하장격으로 뭐 못 헤어지겠다라고 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더 헤어져라, 네가 헤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반하장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이제 아이들까지 이제 협박의 대상으로 한 거죠. 뭐 아이들이 어디 다니는 줄 안다, 몇 살인 줄 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남편에게서 떨어뜨려만 놓으려고 이제 아내분이 개입하기 시작한 건데, 아내분도 이제 협박을 당하고 피해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분은 이런 상황에 이제 지쳐가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분께서도 안타깝게 좀 극단적인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광경을 이제 자녀분들이 보고 또 이제 목숨을 또 이제 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상간녀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던 애들이 성적도 떨어지고 방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에서 어떻게든 법적 도움을 청하시려고 이제 저를 찾아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증거도 명백하고 하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상간녀는 그 재판에서도 오히려 이제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좋다라고 했다고, 오히려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협박했다고 이러면서 이제 대응을 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증거가 명백하니까 상간녀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 보통의 상간소송 같은 경우는 뭐 항소를 가거나 뭐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는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 상간녀는 그 기존에 보였던 성격대로 항소도 하고, 그 항소에서 또 패소하니까 이제 상고까지 하고 하는 식으로 정말 집요함의 끝을 보여줬던 상간녀거든요. 대법원 상고까지 이제 기각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긴 사건이 있는데, 아무튼 요 상간녀라고 하면 최악의 빌런은 바로 이 상간녀가 딱 떠올라요. 집 앞까지 쫓아와서 실시간으로 내부를 감시하면서 남편을 끌어내서 가스라이팅해서 집안을 완전 파괴시켰던 그런 상간녀라서 제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냐 하는 여러 빌런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상대방, 뭐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그 상대방의 배우자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저의 의뢰인은 이제 아내분이었고 이제 상대방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좀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어요. 서울에서도 뭐 굉장히 뭐 이름 되면 알만한 큰 병원을 운영하는 이제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의사분, 뭐 남편분이 사실은 법률원 배우자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처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이제 만난 거였거든요. 이분이 그 교제 중에서 이제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뱃속에 이제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출산을 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본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게 돼요. 남편인 이 의사는 큰 병원을 운영하고 하니까 돈은 많고 경제적으로 이제 풍족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활비도 주겠다,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유를 하고 본처랑은 곧 이혼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라고 이제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인 줄 알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어서 이런 관계를 이어나가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셋째까지 이제 낳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그 이혼한다라고 하면서 본처랑 이혼은 하지 않아요. 근데 아내한테는 계속 생활비나 이런 걸 좀 풍족하게 주면서 이제 이혼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운영하던 병원이 어느 날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휘청휘청 되다가 이제 폐업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 상황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상 배우자인 본처한테 다 돌려놓고 이제 그 본처가 사는 집에 들어가게 돼요. 자기는 이제 파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수중에 이제 돈이 없게 되잖아요. 이 의뢰인인 이 아내분한테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거를 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지고 이제 둘 사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아이들에 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남편은 뭐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가진 돈은 내가 너보다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나한테 보내라. 내가 이제 뭐 유학도 보내주고 잘 키우겠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남편만 믿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아이 셋을 키울 수 있는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살던 수준만큼 이제 키울 자신이 없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을 남편한테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울면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고 이제 지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들었던 게 아이들을 이제 뭐 자기 친척들이 있는 해외로 보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럼 뭐 잘 됐구나. 뭐 나를 떠나서 못 보는 건 정말 너무 슬프고 하지만 아이들이 가서 이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잘 클 거라고 이제 믿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큰 아이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가운 마음도 있고 놀라운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제 바로 받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가 생각했었던 게 아니죠. 가서 잘 키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보낸 곳도 이제 남편의 친척이 있는 이제 동남아, 그 식당을 하는 그 동남아 친척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도 못 받고 거기서 3명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잡부처럼 일을 하면서 지냈었던 거죠. 근데 그마저도 이제 아이들이 뭐 시키는 것들을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기들 못 키우겠다고 한국으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남편은 또 아이들이 갑자기 오니까 뭐 자기는 또 키울 마음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조그만 원룸 하나 얻어서 아이들을 거기다 몰아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음식이나 사다 넣어주면서 아이들끼리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하겠고 너무 힘드니까 엄마한테 이제 연락을 한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남편 상대로 해서 이제 양육권 친권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양육비를 청구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제 열이 받는 게 뭐냐면 근데 이분은 한번 파산을 하고 나서 이제 소득을 대부분 다 이제 현금으로 받던지 해가지고 소득을 굉장히 줄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소득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았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파산돼서 돈이 없으니까 아이들 한 명당 양육비로 30만 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사이고 사실은 굉장히 넓은 그 강남의 본처 집에서 살면서 아직도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똥똥거리면서 살면서도 드러나는 소득이 없다라고 해서 아이들 한 명당 30만 원을 줄 테니까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법원에서 이제 양육비나 이런 거를 지정을 할 때는 객관적인 소득이나 이제 재산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되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만 한다라고 하면 정말 최저 금액이 돼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정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뭐 놀고 있다, 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어떤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하면 그 나이대에 그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정도 번다라고 인정해주는 추정 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주장을 해서 그 남편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준의 이제 양육비를 받긴 했는데 사실은 실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하면 사실은 뭐 적은 금액이었겠죠. 사실 이 사건을 생각하면 좀 굉장히 좀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 남편을 생각하면 열도 받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유사한 사건이나 뭐 이 유사한 상황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